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과학 현상과 마주한다. 이를 사소히 여기지 않는 과학자들은 과학 현상을 두루두루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낸다. 특히 물리학자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수학이라는 도구로 녹여내 법칙을 만든다. 누군가는 이러한 법칙이 골치 아픈 수식으로만 보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아름다움까진 아니더라도 이건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해야겠다라는 이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뭐 어떻든 좋다. 나는 골치를 조금이라도 덜고 아름다움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텐서라는 개념을 소개하겠다. 물리 법칙을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텐서지? 라고 할 수 있다. 텐서는 별게 아니다. 물리 법칙 혹은 물리 공식을 이루는 요소이며 물리량을 대표하는 문자와 같은 기호로 표현한 것이 텐서이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 과정에서도 등장하는 대표적인 물리식 중 하나인 F는 ma라는 식이 있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물체는 가속한다는 자연 현상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물리 법칙 혹은 물리 공식의 강력한 점은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 속에 F라는 것은 힘을 표현한 것이고 각 상황에 맞는 힘을 적용해 줄 수 있다. 이때 질량 m과 가속도 a도 상황에 맞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간단한 식 하나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식에 등장하는 힘 F, 질량 m, 가속도 a가 텐서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다. 한 번쯤은 스칼라, 벡터라는 용어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사실 스칼라와 벡터도 텐서의 일종이며 텐서에 속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스칼라와 벡터를 들어본 분들이라면 이미 텐서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스칼라와 벡터, 텐서가 무엇인지 예시를 통해 천천히 알아보자.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덩어리진 질량. 큰 키와 짧은 키를 나타내는 길이. 따스한 체온과 같은 온도. 자동차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 이러한 물리량은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회전시키고 나서 보아도 각각의 물리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한다. 스칼라량을 수로 나타내면 단위랑 값으로 표현하고 이를 영차 텐서라고 한다. 수학적으로 랭크 0, 랭크 0,0이라고 표현한다. 다음으로 스칼라와 달리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예를 들어 동쪽 방향으로 시속 1km로 달리고 있는 차의 속도, 행성이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은 힘, 레드, 그린, 블루, RGB를 기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깔 등이 있다. 각각의 벡터는 스칼라와 달리 회전시키면 특정 규칙을 따라 변한다. 벡터는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 등 자유롭게 확장하여 좌표처럼 표현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벡터는 1차 텐서라고 하며 수학적으로 랭크 1, 랭크 1,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리하면 0차 텐서는 스칼라, 1차 텐서는 벡터이다. 사실 2차 텐서 이상을 우리는 흔히 텐서라고 말한다. 텐서의 사전적 의미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늘리거나 조인다, 긴장감이 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늘리거나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스프링과 같은 물체가 떠오를 것이다. 어릴 적 한 번쯤 스프링을 튕기고 놀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스프링에 힘을 주어 누르면 힘을 준 방향으로 쏙 들어가고 다시 떼면 늘어나며 복원된다. 스프링이 수축되고 늘어날 동안 스프링이 가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훅의 법칙을 따른다. 이 훅의 법칙에서 F는 스프링이 작용하는 힘이고 K는 스프링 종류에 따른 탄성 계수이다. 뻑뻑한 스프링이 있는 반면 느슨한 스프링을 마주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K, 탄성 계수가 다른 스프링이었던 것이다. X는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이다. 경험을 한번 잘 떠올려 보자. 스프링이 줄어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스프링이 힘을 가하고 스프링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스프링이 힘을 가한다. 이것이 훅의 법칙에 있는 마이너스의 의미이다.
지금 보는 훅의 법칙은 스칼라와 벡터로만 구성되어 있다. 지금 보이는 이 스프링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1차원적인 스프링의 경우 단순히 한 방향의 운동만 생각하면 된다. 조금 더 복잡한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보자. 복잡한 스프링의 예시 중 뱃살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깔끔한 풍선을 생각해보자. 보이는 것처럼 풍선을 검은 공으로 꾹 누르면 누르는 방향으로 쏙 들어갈 뿐더러 누르는 방향이 아닌 수직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 검은 공으로 눌렀을 때의 힘은 벡터이며 단순하게 한 방향을 나타내지만 풍선의 반응은 단순히 한 방향이 아니다. 한 방향으로 가한 힘의 반응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스칼라나 벡터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텐서 혹은 2차 텐서이다. 텐서의 경우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다. 훅의 법칙이 꽤나 복잡해졌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풍선이 어떤 한 방향으로 수축되었을 때 다시 복원되려는 힘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며 출렁거리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원된다는 것이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1차원적인 스프링의 경우와는 확실히 다르다. 1차원 스프링은 특정 방향으로의 수축이나 팽창이 그 방향으로의 힘으로 기술되었었다. 텐서라고 해서 꼭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만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학에서는 책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딱딱한 물체를 강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직육면체 모양의 강체에 가장 넓은 면, 얇고 긴 면, 얇고 짧은 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힘을 가하면 다음과 같이 일정한 방향을 유지한 채 잘 돌아간다. 그러나 조금만 틀어진 방향으로 돌림 힘을 가하면 각 면에 회전이 작용되면서 복잡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회전 운동 역시 풍선처럼 특정 방향에 대한 힘이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텐서를 사용해 기술한다. 텐서는 행렬을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으며 2 곱하기 2, 3 곱하기 3, n 곱하기 n으로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 표기법에 대해 언급이 늦었다. 보이는 A, 오른쪽 위에 기호를 붙여 텐서의 각 성분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지금 보이는 행렬로 나타낸 이 텐서를 2차 텐서라고 하며 수학적으로 랭크 2, 랭크 2,0이라고 표현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모멘텀 텐서, 전자기장의 필드 스트렝스 텐서, 시공간을 기술하는 메트릭 텐서 등이 있다. 정리하면 1차 텐서인 벡터는 0차 텐서인 스칼라를 쌓는 모양이고 2차 텐서는 1차 텐서를 쌓는 모양, 3차 텐서는 2차 텐서를 쌓는 모양으로 볼 수 있고 4차 텐서는 3차 텐서를 쌓는 모양으로 볼 수 있다. 텐서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하다. 세상은 1차원적이지 않고 심플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잡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텐서가 필수적이다. 물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이다. 거기서 조금씩 복잡성을 더해 일반화함으로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텐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개한 텐서 외에도 굉장히 많은 텐서가 존재한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등장할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 보겠다. 많은 과학자들은 상상하던 것을 공식이든 실험이든 입증해내려 노력한다. 가끔씩은 창의적이며 인류에 기여할 만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상상에서 그치는 것도 즐겁지만 상상하던 것을 펼쳐 낭만적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다. 끝!